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 선배입니다. 오늘은 회사에 다니면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회사의 규모나 제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이 점 양해해서 봐주시고요. 그럼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회사에 다니시면은 급여를 받습니다. 작지만 소중한 월급을 계속해서 받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 성과라든지 회사의 경영 실적에 따라서 성과급, 보너스, 인센티브라는 명목의 것들을 받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일부 회사는 명절에 선물 세트라든지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야근하게 되면 야근 수당, 주말이나 공휴일에 일하게 되면 특근 수당 이런 것들이 이제 지불이 되죠. 식대도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직간접적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복리후생도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를 떠나게 돼도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죠.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삶이 됩니다. 바꿔 말하면 계획이 가능한 삶이 되는 것인데요. 어쨌든 여러분이 일정 소득에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고 소득이 매월 어떤 성과나 인센티브에 연동된 게 아니라면은 다음 달에도, 다다음 달에도 비슷한 수준의 어떤 보상을 받을 거를 예상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생활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재테크를 하고 싶다. 그런 거에 대한 시드머니를 모으는 계획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경제적 신용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요새 신용카드 만들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회사에 입사하면은 기본적으로 재직증명서가 나오죠. 그것만 들고 가도 신용카드도 만들어주고 원하면 신용대출도 해주고 갑자기 여러분이 이제 엘리트가 돼요. 대출 이름도 엘리트론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입사하게 되는 순간 재직증명서라든지 원천징수 영수증,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이런 기본 서류들이 떼지기 때문에 그를 기반으로 경제적 신용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신용이 생기게 됩니다. 이건 사실 돈으로 좀 환산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아침에 출근해서 밤에 퇴근하는 그런 회사 생활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남들이 보기에 어느 정도 정상적인 사회인의 범주에 이제 소속이 되는 거죠. 야간에 일하거나 뭐 그런 분들은 좀 예외인 경우가 있겠지만 어쨌든 대낮에 슬리퍼 신고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남들이 봤을 때도 훨씬 좋다. 옆집 아빠, 옆집 누구누구 뭐 회사 다니나 봐. 뭐 그런 것도 사회적 신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연애나 결혼 시장에서 일부 메리트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위에 말씀드린 사항들을 기반으로 물론 뭐 대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백수보다는 낫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독립된 주체로서의 생활이 좀 가능해지게 됩니다. 혹시 캥거루족, 프리터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나이가 어느 정도 찼는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고 그렇게 있으면 좀 부모님이나 주변에서 봤을 때 이제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제 주변을 봤을 때 이제 회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어떤 진정한 독립을 이루는 경우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경제적, 물리적, 정서적 독립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고요. 그리고 회사를 다니면 일단 부모님들이 좋아합니다. 어느 정도 네임밸류가 있는 회사를 다닌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자랑거리죠. 우리 아들이 H자동차 사무직이야. 딸이 S전자 연구원이야.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부모님들한테 자랑거리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생활을 하면 어쨌든 부모님이 이제 더 이상 용돈을 안 줘도 되고 걱정거리가 좀 줄어든 거잖아요. 그리고 사회생활을 잘하면 부모님들이 대체로 안심합니다. 회사 생활하면은 상당히 배움의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 지식이나 전문 스킬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부 회계와 실무 회계가 다르고 공학 이론과 현실 구현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새로운 배움의 기회가 많이 있고 그게 꼭 업무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회사에서 지원하는 교육, 세미나, 도서 지원, 연수 기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 또 다른 배움의 기회는 조직 운영이라든지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최소 3년 이상 정도는 저도 사생활을 해볼 것을 많이 권유하는 편인데요. 어쨌든 작던 크던 회사가 굴러가려면은 이게 시스템적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실제 참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배움은 사회관계, 협업, 팀워크에 대한 것들입니다. 사실 1인 기업이 아니고서는 또는 회사에서 본인이 정말 특출난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혼자서는 큰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법, 유관부서와 협업하는 법, 또는 그런 인적 자원들을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다음은 복리후생입니다. 이건 사실 회사마다 많이 좀 편차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지방에 사업장이 있다. 이런 경우는 뭐 기숙사나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요.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셔틀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비 안 들죠. 보통 회사나 부서 같은 경우에는 통신비나 주유비, 주차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곳이 간혹 있고요. 그리고 요새 웬만큼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뭐 의료비라든지 휴양시설, 경조사 이런 것들을 지원을 많이 합니다. 아니면 하다못해 정수기와 카누가 있다. 그런 것도 다 복리후생인 거예요.
사실 스타트업이나 이런 곳들은 복리후생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경우도 있고, 스낵바를 제공하기도 한다더라고요. 일부 회사가 복리후생으로 현혹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너무 큰 의미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사를 통해서 다양한 취미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도서비나 문화행사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동아리, 동호회, 소모임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나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밖에서 그런 취미 활동을 하려면 또 사람이나 그런 커뮤니티도 구해야 되고 하는데, 어쨌든 회사 내에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그런 것들을 이제 즐기고 교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회사를 다니면 다양한 경험의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해외 출장을 가서 이국적인 문화나 업무 스타일을 경험해 보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간혹 국내나 해외에서 하는 그런 박람회나 전시회를 방문할 기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서 신사업을 추진하는 일을 해볼 수도 있고, M&A에 대한 참여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신공정을 개발해 보기도 하고, 벤치마킹을 위해 어떤 다른 업체를 방문해 보기도 하고, 교육이나 연수 기회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외 사업이 많은 경우는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이 돼서 또 그 나라에서 또 살 수 있는 이런 경험들도 가질 수가 있겠죠. 쉬는 날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유급 휴가가 있죠. 사계휴가 보통 일주일 정도는 쉽니다. 회사원들은 기본적으로 공휴일이나 주말에는 모두 쉬죠. 그 외에 창립 기념일이나 특정한 날에 또 휴일을 제공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는 1년에 생각보다 쉬는 날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게 적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도 저희가 자영업자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주중에도 주말에도 못 쉬고 이렇게 밤낮으로 일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회사원들이 의외로 많이 쉬는 편이다.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2교대, 3교대나 야간 근무나 이런 직장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경우는 9 to 6 같은 루틴이 이제 만들어지죠. 그렇게 루틴이 생겨서 규칙적인 생활을 이제 하게 되고, 그 업무 외 시간은 이제 본인의 취미나 여가에 또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 회사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회사 예를 들어서 구내식당이 있다, 이런 경우는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편입니다. 어떤 회사는 조식, 중식, 석식 이렇게 모두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쨌든 그런 구내식당에서 상당히 합리적인 비용으로 식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대부분 그런 업체나 영양사분들이 설계해서 영양 밸런스가 맞는 그런 식단을 제공받게 되죠. 회사 돈으로 맛있는 거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부서 비용을 쓰기도 하고 법인카드로 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어쨌든 혼자서는 또는 친구와는 단둘이 먹기 어려운 그런 메뉴들도 좀 먹을 때가 있고, 어쨌든 내 돈 안 쓰고 남의 돈으로 먹는 거잖아요. 남의 돈으로 먹는 게 더 맛있습니다.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를 제공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어쨌든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은 출퇴근 시간도 많이 세이브가 되고 심신이 좀 편안하잖아요. 그리고 유연근무제, 이거는 본인이 이제 원하는 시간에 출근해서 원하는 시간에 이제 퇴근하고, 그 주에 또는 월에 채워야 될 이제 근무 시간만 채우는 형태인데, 이렇게 되면 사실 지각이나 출퇴근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고 본인의 어떤 환경, 개인적인 일, 육아,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자기 주 4일제가 가까운 미래에 올지 좀 궁금해지네요. 회사 부심. 이건 사실 사바사, 회바회인데 이름 되면 알만한 그런 공공기관이거나 또는 민간 기업이다, 그런 분들은 사실 명함이 나를 표현해 줄 때가 있습니다. 구구절절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을 안 해도 되고, 예를 들면 소개팅 하는데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 하세요? 이런 게 질문인데, 어떤 일을 한다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어디 다녀요가 대답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딱히 이렇게 길게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마지막은 제가 20개 채우려고 한번 넣어봤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일을 하시면은 사회,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하는 거죠. 이게 사실 말은 맞는 말이에요. 사회 일원으로서 순간 일을 하는 거잖아요. 땀 흘려 일한 근로소득은 굉장히 떳떳하고 순수하다. 자, 이상으로 회사 생활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여러분 회사에 더 좋은 점이 있거나 또는 본인이 생각하시는 회사 생활했을 때의 장점들이 있으면 자유롭게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 생활하면 안 좋은 점에 대해서도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관련해서 시청을 추천드립니다.